청소부 따위가 통역 실패하면 넌 당장 해고야. 제레미 회장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청소부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서연은 조용히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5세의 그녀는 3년간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중동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회의실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아랍어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4학년 박서연은 중동학과 강의실에서 아랍어 발표를 하고 있었죠. 서연 씨, 이번 학기도 최우수예요. 외교부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개 언어를 구사하는 그녀의 꿈은 중동 전문 외교관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누워있는 동생 지훈을 발견했어요. 지훈아, 왜 누워있어? 18살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코피 자국이 휴지에 묻어 있었죠. 언니, 코피가 계속 나. 다음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골 수성백 혈병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 안내서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항암 치료 1차 800만 원. 매달 반복되는 금액이었죠. 골수이식 총 비용은 2억 원.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의 아르바이트 월급은 90만 원이었어요.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서연은 외무고시 준비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죠.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찾은 공고. 시애틀 글로벌 무역회사 야간 청소원. 시급 22달러. 월 420만 원. 낮에 편의점까지 하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면접 당일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4학년이시네요. 중동학과 수석인데 왜 청소 일을?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청소복을 입은 서연. 거울 속 자신은 몇 달 전과 너무 달랐죠. 새벽 4시 22층 건물에서 서연은 사무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죠.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린 직원들 대화. 청소 아줌마 어디 갔지? 화장실 휴지 없는데. 청소 아줌마는 공기랑 똑같지 뭐. 서연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죠. 1년이 흘렀어요. 병원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6차까지 진행됐지만 지우는 나아지지 않았죠. 보증금 1차분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통장 잔고 1,200만 원. 2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어요. 5천만 원을 모으려면 3년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25살 서연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출근했죠. 컬럼비아 졸업장은 서랍에 묻혀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직원들은 서연을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라고만 불렀죠.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최고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무심코 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랍어 계약서였어요.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6개 언어가 살아있었죠. 3조 7항, 배상 책임 조항, 아랍어 원문은 판매자 부담, 하지만 영문 번역은 구매자 부담.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이대로면 회사가 수십억 원을 떠안게 되는 거였죠. 서연은 메모지에 적었어요. 3조 7항 오류 마이너스 배상 주체 확인 필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청소부가 계약서를 읽었다고 하면 청소부 주제에 무슨 계약서를 봐. 서연은 메모지를 구겨버렸죠.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능력은 있지만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오후 2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일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연 보호자님, 지훈 환자분 골수 적합자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요? 이제 이식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보증금 1차분이 내일 오후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 2,800만 원. 부족한 돈 2,200만 원. 내일 오후까지. 불가능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동생 곁을 지키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언니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지훈이 오히려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다음 적합자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저녁 8시, 서연은 결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청소라도 해야 정신이 붙잡힐 것 같았거든요. 22층 건물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최고층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면 회사가 망한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CEO 제레미 스톤의 목소리였죠. 회의실 문틈으로 상황이 보였어요. 임원 15명이 서 있었고 제레미는 전화기를 집어 던진 참이었습니다. 누구 알아봐 할 줄 아는 사람 없나? 통역사가 연락이 안 돼. 5억 달러 계약인데 이거 큰일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아랍어, 그리고 어제 본 그 계약서.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서연은 다른 층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의실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까지 수정안 없으면 계약 파기래요. 사우디 회장이 화상회에 대기 중입니다. 서연의 발이 멈췄어요. 지훈아, 미안해.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5천만 원. 불가능한 숫자.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15명의 임원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저 아랍어 할 줄 압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제레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청소복 입은 여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뭐? 냉소적인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청소부 따위가 아랍어를. 영업본부장 빅터가 비웃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좋아. 만약 정말 된다면. 제레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월급 10배 올려주지. 어차피 불가능하겠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제레미가 화상회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죠. 화면 속에는 전통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보였어요. 사우디 최대 정유회사 알 마흐무드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께 평화가 깃들기를. 완벽한 리야드 방언의 아랍어였어요. 화면 속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발음이 리야드 사람 같은데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계약서 3조 7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임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청소부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계약서를 봤는데요. 배상 책임 주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알 마흐무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아랍어 원문과 영문 번역이 다르더군요. 죄송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며 통역했어요. 아랍어뿐만 아니라 회장이 가끔 섞어 쓰는 페르시아어 단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죠. 이 조항은 사우디 상법 152조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5조 3항에 명시하면 해결됩니다.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알 마흐무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수정된 계약서로 진행하죠. 그런데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통역사군요. 우리 문화까지 이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정 1분 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제레미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빅터를 비롯한 임원들도 할 말을 잃었죠. 청소부가 5억 달러 계약을 살렸어요. 당신, 대체 누구죠? 제레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중동학과 졸업생입니다. 6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서연은 CEO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제레미는 책상에 기대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죠.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이 왜 3년간 청소를 했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계약 살린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레미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월급 10배는 농담이었고요. 대신 당신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해보죠. 파일 5건이 서연 앞에 놓였습니다. 72시간 안에 중동 5개국 석유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서연이 파일을 펼쳐봤어요. 전부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로 된 정부 보고서였죠. 영업본부장 빅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전문팀도 한 달 걸리는 작업인데요. 제레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못하면 어제 일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청소는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죠.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레미가 덧붙였어요. 청소 업무도 계속하세요. 월급은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밤 10시 서연은 청소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72시간. 사흘 후면 동생 이식 보증금 마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과제에 집중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보고서. 아랍어 250페이지였어요. 서연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이 머릿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서연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시장 분석을 끝냈죠. 둘째 날,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회사 청소, 새벽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도서관에서 보고서 작성. 손목이 아팠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48시간째, 서연은 카타르와 쿠웨이트 분석을 마쳤어요. 남은 건 오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서연의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IT팀에 연락했지만 복구까지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혹시나 싶어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사라져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작성한 모든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안 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감까지 12시간. 백업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복도를 지나가던 빅터가 서연을 보며 씩 웃었어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한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핵심 내용부터 제작성하기 시작했죠. 사우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석유 의존도 감소 정책, 카타르 천연가스 수출 전략, 쿠웨이트 정유 산업 다각화, 오만 항만 물류 허브 계획. 마감 30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했어요. 총 65페이지. 원래 95페이지보다 줄었지만 핵심은 다 담았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전 9시 제레미 사무실이었어요. 제레미는 서연의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이건 우리가 놓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빅터가 황급히 보고서를 가로챘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걸 72시간 만에 혼자서? 제레미가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의 2030 비전 세부 계획. 이건 어떻게 알았죠? 현지 정부 보고서 원문에 있었습니다. 아랍어로요. 제레미는 서연을 오래 바라봤어요. 중동사업부 팀장으로 발령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빅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청소부를 갑자기 팀장으로요? 이건 5억 달러 계약 살렸고 이 보고서면 충분합니다. 제레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서연의 뒤에서 빅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언니, 이식 보증금. 다음 주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떻게? 언니가 승진했어.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빅터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17층 팀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죠. 통장 잔고는 4,500만 원이 됐습니다. 팀장 월급에 보너스까지 더해졌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박서연 보호자님, 보증금 확인됐습니다. 지훈 환자분 이식 일정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들었어?
다음 달이면. 언니, 고마워.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아랍에미리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분명 저장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러시아 투자자 화상회의 시간에 인터넷이 끊어졌죠.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이상한 건 다른 팀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서연의 팀만요. 팀원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빅터 본부장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 아닐까요? 서연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서연. 복사실을 지나가는데 빅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르시아어였어요. 다음 달 거래에서 수수료 50만 달러 확인.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빅터 이력서에는 페르시아어가 없었거든요. 박서연, 곧 처리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부터 서연은 회사 내부 메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견했죠. 발신자는 빅터, 수신자는 중동 투자회사였어요. 서연은 이메일을 해독했습니다. 이번 달 수수료 50만 달러. 더 충격적인 건 빅터가 회사 고객 명단을 외부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터키어, 아랍어 이메일까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빅터가 7년간 중동 거래에서 차액을 횡령했습니다. 총 2천만 달러 규모. 가짜 컨설팅 회사 17곳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던 거죠.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죠? 그때 마케팅 이사 사라가 연락을 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중동 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서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라 이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6개 언어로 된 증거 자료를 보여줬죠.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횡령이네요.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긴급 이사회를 열어야 해요.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서연이 출근했을 때 보안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연 팀장님, CEO 사무실로 가시죠. 제레미 사무실에는 빅터도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박서연, 당신을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합니다. 네. 빅터가 노트북을 돌려보였어요. 조작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랍에미리트 경쟁 업체에 정보를 판 것처럼 꾸며진 메일이었죠. 대가로 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해외 계좌까지 확인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제레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서연,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회장님, 진짜 범인은 당신은 처음부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레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나 하는 거예요. 주제를 알았어야죠. 보안팀이 서연을 끌어냈어요. 서연은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서연 보호자님, 보증금 환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회사 측에서 횡령 혐의자 가족이라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식 일정 전면 취소됩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아,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그날 밤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 지훈은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언니, 지훈아. 서연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괜찮아, 언니. 나 조금만 더 버틸게. 밤새 울다 지친 서연. 새벽 5시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 씨, 사라였습니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요.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제 컴퓨터 접근도 막혔는데 집에 백업 없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6개 언어 번역본이 있었죠.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오전 7시 카페에서 만난 사라. 서연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페르시아어, 터키어, 아랍어로 된 빅터의 비밀 이메일들. 7년간의 횡령 내역. 가짜 컨설팅 회사 17곳 명단. 해외 계좌 추적 자료까지요. 사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긴급 이사회 소집할게요. 3일 후에요. 3일 동안 서연은 지훈 곁을 지켰어요. 언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언니가 꼭 낫게 해줄 거야. 3일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이사 5명, 주요 주주 3명, 그리고 제레미와 빅터가 참석했죠.
서연도 특별 증인으로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이유가 뭡니까? 제레미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라가 일어섰어요. 지난 7년간 우리 회사에서 체계적인 횡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빅터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서연 씨, 발표 시작해 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난 한 달간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페르시아어 이메일이었어요. 빅터 본부장이 페르시아어로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서연이 직접 번역했습니다. 이번 달 수수료 50만 달러 확인. 빅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 터키어 송금 내역이었죠. 유령회사 17곳으로 보낸 송금 기록입니다. 세 번째 화면, 아랍어 비밀 합의서였어요. 중동 파트너사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증거입니다. 7년간 총 2천만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제레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년간, 내 코앞에서.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빅터가 서연을 모함하려고 작성한 아랍어 이메일이었죠. 이 이메일, 문법 오류가 15군데입니다. 화면에 오류를 하나씩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진짜 아랍어 전문가라면 절대 안 하는 실수예요. 빅터 본부장은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빅터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이사가 일어섰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빅터 본부장 즉시 해고 및 고소 조치를 결정합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보안팀이 빅터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레미가 서연 앞에 다가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서연 씨.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만 봤습니다. 제레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청소부는 청소나 해라고 말한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 직책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사양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 도와주실 게 있어요. 브릿지 투 미드리스트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이민자 청년들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레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자금 100만 달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였습니다. 지운 환자분 골수이식 비용,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이식 다시 확정됐어. 다음 주야. 지훈이 울었어요. 언니, 고마워.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생 지훈의 골수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죠. 언니, 학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지훈아. 서연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브릿지 투 미드리스트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언어로 쓰인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죠. 서연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청년 25명이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멕시코인, 베트남인, 에티오피아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 청년들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아랍어 5주차 수업입니다. 서연이 칠판에 아랍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박서연 재단 대표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의 옛 청소복이었죠.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은 액자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그때의 나. 오후 2시, 제레미가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재단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어요. 제레미가 강의실을 바라봤어요.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제레미는 재단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매주 한 번씩 와서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경험을 나눠줬죠.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녁 6시, 서연은 글로벌 무역회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방문객으로요.
1층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서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에서 청소원으로, 그리고 회사를 구한 통역사로. 그 옆에는 서연의 청소복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죠.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전시를 보며 잠깐씩 멈춰 섰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박서연 씨구나. 청소부였다가 회사 살린 사람 맞지? 지금은 재단 대표래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8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나중에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그래. 어떤 일을? 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았어요. 지훈아, 넌 이미 언니에게 큰 힘이 됐어.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시애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청소복을 입고 이 도시를 바라보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단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동 무역회사 인턴십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이야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불빛 뒤에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있겠죠.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청소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때의 자신. 견뎌줘서 고마워.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진가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